개묘년 새해를 맞아 새로운 마음으로 대한약사회 회무를 시작하며 2023년 대한약사회 주요 정책 과제와 회무 운영에 대해 설명드리고 기자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새해 회무 운영 방향은 코로나19가 엔데믹 상황으로 전환되면서 일상으로의 새로운 사회적 가치와 질서가 자리를 잡아가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대한약사회는 이런 전환기적 상황에 선제적 대비가 없다면 후배 약사님들의 미래는 물론 약사 직능 자체의 가치가 도태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 출범 2년차인 2023년에는 전환기 시대 회원의 권익을 중심으로 전문성 강화에 더욱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회무를 시작했습니다. 이를 위해 회무를 약권 수호 민생 회무, 미래 약사 직능 확장을 위한 노력, 그리고 국민과 함께하는 직능 활동 등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각각의 주제에 해당하는 주요 사업을 설정하고 새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약권 수호 민생 회무에 있어서는 요즘 감기약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의약품 부족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성분명 처방 추진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 자판기 실증 특례 시범 사업이 2월부터는 진행될 것 같아서 거기에 잘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사와 한약사의 역할을 명확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약국 현장에서 약권 수호 및 국민 건강권 실현을 저해하는 문제들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의약품 품절,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동일성분 조제 활성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를 폐지하는 일, 의약품 수급 불안정에 대한 대응, 불용재고 의약품 반품 사업, 불법 편법 약국 개설 근절 및 관리 강화, 의료기관 불법 지원금 근절 등 제도 개선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이 밖에도 회원 민원 해결을 위한 회무 운영의 기본적인 책무로 인식하고 회원이 직접 임원과 소통할 수 있는 민원 원스톱 전화를 개설하여 상근 임원이 이를 전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취임을 하고 얼마 안 돼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잘 진행이 되고 있고 많은 회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이와 동시에 올해부터 약사회 사무처에 CS 전담 직원을 배치해서 회원의 전화 민원을 놓치지 않고 개선하는 데 더한층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미래 약사 직능을 위해서는 약사 직능 발전이 어느 한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약사 직능의 발전 방향과 약사 직능을 향한 국민적인 요구를 함께 고려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유무형의 이익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독점되기보다는 우리 사회 전체의 이익으로 환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세부적인 개별 과제에 집중하기보다는 국민이 안전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마스터 플랜을 준비하는데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행부는 거시적 과제 해결에 대한 적정한 대응을 마련해 가면서 일반명 INN 명칭 도입 추진을 하고 조제수과 행위 신설 및 적정 보상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 주도의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 전문약사 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안과 추진 계획을 안착시켜서
국민에게 안전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와 함께 노력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또 국민과 함께 하는 직능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최근 공공심야약국의 그 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만은 공공심야약국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약사의 방문 양료 서비스 급여화 및 제도화를 추진하고 국민 대상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봉사하는 약사상을 제고하겠습니다. 소아하고 보호자 대상 항생제 내성 예방 캠페인 전개 등 약사회가 추진해온 여러 사업을 올해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입니다. 저희가 22년도를 지내면서 주로 이렇게 좀 이루었다라는 성과를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2023년도에 약국 수가를 3.6% 인상함으로써 유형별에서 최고의 인상률을 저희가 가져왔으며 코로나19를 맞으면서 대면 투약관리료 및 투약안전관리료를 신설을 했습니다. 또 이를 바탕으로 해서 2024년도 약국 수가의 성공적인 계약 체계를 위한 전략 수립 등 여러 가지 조치를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 감염병 위기 심각 단계에서의 처방 부재 위험에 따른 수가 신설을 한 근거로 삼아 다른 행위별 수가를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번에도 7월부터 12월까지 심야 공공약국의 시범 사업을 했지만 금년도 1년 동안 예산도 확보가 되어 있는 만큼 이 시범 사업을 잘 운영을 해서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심야 공공약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지난 1986년 이후 동결되었던 공직약사에 대한 특수 업무 수당 인상을 추진하여 아직까지는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처우 개선의 발판을 다지는 성과도 거뒀습니다. 또 지난 12월 31일에는 감기약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된 것처럼 600만 원의 감기약을 팔았느니 한 곳에서 감기약을 많이 파느냐 하는 보도들이 있어서 여기에 기인해서 정부에서 감기약 구매 또는 판매 제한을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의 일들을 저희가 12월 31일 날 종로, 중구를 돌면서 의약품에 대한 구매 제한 또 안내하고 또 판매도 저희 스스로 이렇게 제한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한 결과 구매 제한 또는 판매 제한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가급적 자유로운 판매가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성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올해는 임기 첫 해를 마무리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22년도에 더 열심히 우리 회원 그리고 약사 사회를 위해서 일을 하겠다는 이런 다짐을 하면서 우리 기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많이 도움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지난 1년 너무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집행부를 이렇게 맡고 얼마 안 된 시점에서 우리 약 화상 자판기가 샌드박스를 통과를 해서 이것에 대한 대책 등 여러 가지를 논의하고 실행을 하느라 많은 시간을 소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화상투약기가 샌드박스를 통과했다고 해서 거기에만 몰두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많은 현안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해결을 하면서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정리가 된 것들도 있고 하지만 특히 연말에 공공심야약국에 관한 예산이 국회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또 감기약 구매 제한 문제가 또 약사회가 원하는 방향 쪽으로 잘 풀리고 한 부분을 보람으로 삼으면서 바쁘지만 또 두 번 약사회를 맡고 나서 두 번째에 진행될 여러 가지 문제를 또 이렇게 예상하고 정리를 하면서 새로운 회무를 더 잘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다졌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선 가까이 와 있는 지금 아시다시피 심야 공공약국에 관한 약사법 개정안이 지금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를 해서 법사위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해서 이번 지금 현재 1월달에 열리고 있는 임시국회에서는 이 부분이 안건에 올라가 있지 않기 때문에 2월에 예정되어 있는 임시국회에 이 안건이 반드시 올라가서 저희가 바라는 공공심야약국에 관한 법안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지금 우선의 시점에서 이렇게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 아시다시피 많은 부분에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에 따른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들을 어떻게 지금 우리가 풀고 나가야 될까 하는 게 지금 큰 숙제이며 현안으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대면 진료와 함께 우리 여러 가지 약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동안 지켜왔던 우리 약사님들의 권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침해되지 않고 비대면 진료와 조제, 자격지로 투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는 게 우선 또 하나의 핵심적인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지금 헬스케어라는 이 부분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너무 우리 가까이 이렇게 와 있는 부분이고 사실상 그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준비가 치밀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우리 회원님들과 함께 이 디지털 헬스케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잘 받아들여서 약국이 발전할 수 있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느냐 하는 이 부분에 한 3가지 정도를 금년에 집중적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하고 비대면 진료 부분 그리고 약을 전달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되고 있는 방향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 문제가 이제 논의가 되는 시점이 오고 완전히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될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많은 연구와 그런 시나리오를 짜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희 약사회에서 이렇게 기자님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좋겠지만 그 방안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지금 저희가 연구를 하고 스터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처방전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처방전 전달은 반드시 표준화된 공적 전자 처방전이어야 된다라는 정확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분명 처방에 관해서는 지금 당장 발생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과거에서부터 이 성분명 처방을 해야 된 데에는 당위성을 여러
우리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여러 집행부에서는 이거를 당위성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성폭력 처방을 시행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 문제가 작년에 서울시 약사회하고 서울시의 소아청소년과 의사회하고의 성명서를 주고받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서 성폭력 처방이 좀 더 수면 위로 이렇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성폭력 처방이라는 게 몇 번의 구호, 또 잠깐의 노력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약사회도 이 성폭력 처방을 가기 위한 방안으로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이제 비대면 진료 쪽에서 말씀을 드리지는 못했는데, 비대면 진료라는 부분이 추진되면 이렇게 처방전이 전달이 되고 비대면 진료이기 때문에 처방을 한 곳하고 약을 조제받는 곳하고 상당히 이렇게 떨어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상품용으로 처방을 한 약이 준비가 안 되고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하고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성폭력 처방이라는 그런 부분의 얘기가 더 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전문약사 제도가 완전히 정착을 하기까지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3월 이후로 이 집행부를 맡으면서 이 전문약사 부분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을 했었고, 나름대로 그 부분에서 병원 약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지역에 있는 약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산업 쪽에 계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놓고 많은 회의도 했고 논의도 했고 여러 가지를 정의도 많이 이렇게 가졌었습니다. 해서 지금 사실은 정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령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논의가 아직까지 끝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저희 입장은 이 부분이 약사님들이면 누구나 전문약사 공부를 하고 싶고 전문약사가 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진입의 장벽은 없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를 지금 고려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병원 약사회는 약 10여 년 동안에 어떤 모델을 만들어서 그런 거를 해온 그런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바가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그런 방법이고요. 지역 약국이나 산업 쪽이나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모델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되고 있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지역 약사들도 전문 약사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를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도 제가 모두 말씀을 드리는 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도 잘 모르는 사이에 이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것들이 우리 곁에 굉장히 가까이 와 있고, 디지털로 헬스케어를 하는 보건의료에 관계되는 이 사업이
지금 산업 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진입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법안도 지금 발의가 되고 있고, 그 발의되고 있는 법안에 대해서 저희 약사회는 보건의료 측면에서 이런 법안들이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부분을 강력히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 상황이 솔직히 지금 저희 회원님들한테도 이 디지털 헬스케어가 우리한테 미칠 영향이라든지 또 어떤 방법으로 이것이 다가올 것이라는 예상이라든지 또 어떻게 바꿔놓을 거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회원님들도 교육이 잘 돼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대한약사회의 임원을 지금 맡고 계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TF를 구성을 해서 이런 것들을 저희 약사회가 어떻게 연착륙을 시키면서 받아들일 것이냐, 그리고 그 부분에서 우리 전국의 약사 회원님들을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 분명히 있는데 이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등등 여러 가지 사안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원님들도 상당히 자기 맡은 파트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바쁘시고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여기다가 투여를 하면서 전문가들로부터 교육을 받고 또 요즘 얘기를 들으면 디지털 헬스 케어를 넘어서서 디지털 치료제라는 이런 개념이 도입이 되고 디지털 치료제라는 말이 서슴없이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제라는 이런 말이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약사들이 관여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가, 또 어떻게 관여를 해야 되는 부분인가라는 것도 이렇게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해서 식약처는 지금 어떻게 이 부분을 지금 구상을 해나가고 있고 다루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알고 싶어서 식약처의 관계자하고도 이 TF팀하고 같이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 TF팀이 지금 한 16명 정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분들은 이 디지털 헬스케어, 디지털리제이션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하드 트레이닝을 받을 것이고 그 하드 트레이닝을 받고 또 정립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또 우리 회원들한테 교육시키는데 또 같이 나가서 이렇게 교육도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이렇게 좀 타이트한 그런 스케줄로다가 이 TF팀이 좀 굴러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 법 개정을 하는 문제고, 하나는 한약 제재를 구분하는 문제를 한약사 해결의 두 가지 축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약 제재 구분에 관한 부분은 구분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조건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면밀하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약사 문제의 한약제재 부분이 보건복지부가 해야 될 일이다, 식약처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서로 어떤 역할을 떠넘기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고 있어서 어쨌든 보건복지부나 식약처가 이 부분을 해야 될 부분인데 안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왜 안 하고 있는지, 어떤 논리로 안 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을 지금 면밀하게 지금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이 완성되는 한약제재 부분에 관한 문제를 저희가 정식으로 이제 제기를 할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법에 관한 개정 문제인데 법을 개정할 수 있는 조항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따라서 새로운 그 안을 내놓고 법 개정을 하기에는 먼저 이렇게 발의된 법안들도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지난 12월 달에도 이 법을 발의했던 우리 서영석 의원님을 만나서 이 법에 대한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상당히 심도 있게 이렇게 논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사안이 있어서 그런 사안들이 자꾸 더 이렇게 급한 현안처럼 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많아서 그렇지, 한약사 문제를 지금 도외시하고 있거나 추진을 하지 않고 있거나 한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생각한 그런 그 자료, 이런 것들이 다 모아지고 어느 시점이 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근본적인 해결책을 약사회에서 제시를 해라. 그러면 제시는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의약품에 대해서 이제 코로나가 상당히 심해지고 이러면서 의약품 품절 사태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작년에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한약사회도 가동 가능한 인력을 총동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언론 보도가 다 나갔던 그런 부분이지만 작년에 그 아세토아미노펜이라는 제재가 너무 부족할 때 저도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세토아미노펜을 만들어내는 회사가 이렇게 많은데 이게 왜 품절이 되고 모자랄까 해서 그 만드는 회사를 찾아가 보고 또 유통을 하는 도매상의 창고에 가서 남아있는 것들이 없나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뭐 이상한 그런 결론이 생겼습니다. 코롱제약에서 생산되는 아세토아미노펜도 코롱제약에서 만들고 한미약품이라는 이름을 달고 공급이 되고 있는 소스펜이알이라는 그런 상품도 의약품도 코롱제약에서 생산이 되고, 이렇게 그 각 회사가 자기네 제품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외주를 주어서 만들어내는 상황을 봤는데, 아마 그런 부분이 생산을 해내는데 한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그런 생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뭐 저희도 많은 건의를 했고, 또 정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해서 아마 그 수가에 대한 인상도 이렇게 이루어졌고, 그런 부분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종근당 같은 회사에서는 자기네가 지금 이제부터는 외주를 안 주고 자체 생산을 하는 그런 일도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해서 뭐 요즘에 다시 타이레놀이 수입이 그렇게 원활치 않은 것 같지만 이런 그 여러 가지 노력이 그래도 이런 여러 그 감기약에 관한 이런 의약품의 수급의 불균형을 줄이는데 좀 어떤 노력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요즘 저희가 2번 정도 이렇게 실시를 했습니다만은 이번 주에 그 마그밀이라는 상품도 의약품도 그 공급이 잘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품절 상태를 많이 이렇게 겪고 있어서 일선에 계신 우리 약사 선생님들이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그 공급 회사에다가 공유를 하고 또 공급을 늘려서 유통에다가 한꺼번에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한 통씩이라도 나누어 이렇게 사용을 하는 이런 방법이라도 통해서 이렇게 수급을 지금 현재 조절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급 조절이라든지 의약품이 공급 부족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저희 약사회에서 정말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약사도 찾아다니면서 만나고 있고 이렇게 공급적인 측면, 그다음에 유통하고도 협의를 하고 해서 한쪽에 편중되게 공급이 안 되고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골고루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아마 아직까지도 그렇게 만족할 만한 그런 수준은 아니더라도 공급을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공급의 안정화를 위해서 시약처, 보건복지부 등 정부하고도 안정화하게 공급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답을 대신하겠습니다. 네, 반품 문제는 이게 몇 년 동안 지금 한 3, 4년 반품을 안 하다가 실시가 되고 이제 그 프로그램에다가 반품을 할 약을 입력도 해야 되고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좀 익숙지 않은 면도 있고 또 전달이 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좀 부분도 사실 있었지만 그래도 반품이 꽤 순조롭게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에서 이런 소통의 부재 그리고 이 반품을 주로 받아가야 되는 이런 협력 도매나 주력 도매 이런 쪽 부분하고의 협의가 좀 늦어지고 의사소통이 늦어지는 관계로 해서 불편을 겪는 일부의 약국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잘 정리를 해서 분회장님들이나 회원님들께 안내를 했고 이런 부분 때문에 반품이 조금 딜레이가 될 수 있어서 15일을 더 연장하면서 이제는 더 연장을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라 마지막 연장을 한다는 그런 토를 달아서 연장을 했습니다. 반품의 형태가 지부에서 반품을 받아가는 협력 또는 주력 도매를 선정을 하고 그 선정된 도매상들이 지부에 속한 분회에 회원님들의 반품을 이렇게 수거를 해 가기로 되어 있는데 일부 반품이 안 되는 의약품들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품목 도매를 통해서 구입을 한 그런 부분의 의약품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상 반품을 할 수 없는 그런 의약품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아마 회원님들이 직접 그 회사를 받은 회사를 통해서 반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그게 원칙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매에서 받아가지 않는 그런 받아갈 수 없는 그런 반품의약품에 대해서도 저희가 입력을 전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가지 않지만 입력을 전부 해 주시면 그거를 나중에 대한약사회가 취합을 해서 그 회사별로 정리를 해서 그 부분은 따로 반품을 하고 정산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부를 통해서 그 협력 도매나 그 반품을 하는 주력 도매를 얘기하라고 하는 것은 이 반품을 하려면 도매, 유통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을 하는 면들이 있지만 이 부분을 대한약사회가 뭐 몇 프로 이렇게 딱 정해주는 것보다 지부에서 그런 자율권을 가지고 협상을 하면 다만 5%라도 반품 정산율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정산율이 올라가면 그 부분들이 회원님들한테 돌아가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그 방법을 택하고 있고요. 일부의 그 반품이 좀 늦어지고 알림이 부족했던 그런 지역에서도 지금 반품이 이제 잘 이렇게 진행이 돼 가기 시작한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 반품 문제가 완료되고 정산이 잘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그 기계를 통한 뭐 약품 판매라든가 하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샌드박스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은 또 저희가 차후 거기에 대응을 하면서 막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저희가 가장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할 방법이 저희는 심야 공공약국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야 공공약국이 잘 운영이 되면 이런 부분을 상당히 상쇄할 수 있다. 그리고 국민들도 전문가를 통한 의약품을 안전하게 수여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고 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심야 공공약국을 하시는 우리 약사 선생님들 너무 고생도 많이 하시고 다는 이렇게 가서 위로드리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전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밤에 다니면서 격려차 이렇게 방문을 하면 의약품을 구입해가는 어느 분들께서는 편의점에 가서 의약품을 샀다가 심야 약국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는 가서 환불을 하고 약국에 와서 약을 사가는 모습도 이렇게 보았고 아시다시피 지난달에 우리 박민수 차관님하고 심야 공공약국을 같이 방문을 했을 때 그때도 현장에서 의약품이 정말 안전하게 공급되고 수요를 받아서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만족스러워하는 모습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야 약국을 통해서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